자, 오늘은 뉴카렌스 차량이 저희 샵에 또 입고를 했습니다. 이 차량이 한 3주 전에, 한 달이 좀 못된 날짜에 입고를 해서 그 연료 펌프를 교환해달라 해서 연료 펌프를 교환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또 여러 그 샵을 이렇게 순회 정비를 받고 또 사연을 갖고 또 다시 재방문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차량이 이게 간헐적으로 시동이 꺼진다. 이거 RPM이 드롭됐을 때, 그러니까 정차 시점에서 악셀 페달을 발에서 뗐을 때 그때 시동을 꺼진다, 빈번하게. 그래서 입고를 했습니다. 안에서 지금 한번 운전석에 앉아서 시동을 한번 걸어보고 증상이 발현이 되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증상이 발현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시동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실내에서는 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제 RPM도 특별하게 반응이 없고, 키로수는 좀 뛰었습니다. 30만 넘게 뛰었는데 이 정도면 또 어떤 부속이라도 문제가 될 수 있겠어요. 체크볼은 지금 뜨네요. 체크볼 한번 확인하고 엔진룸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엔진룸에 왔는데 특별하게 엔진에서는 뭐 특이사항이 없어요. 지금 일단 제 감각으로는 그래요. 스캐너를 지금 켜고서 고장 코드가 지금 경고등이 떠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어떤 게 들어와 있는지. 카렌스 LP. 일단은 이슈로 한번 들어가보죠. 인터페이스 IBF라고 고장코드 감지라고 뜨네요. 자, 그러면 이 차가 IBF 인터페이스가 문제냐?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인터페이스 쪽이면 여러가지 지금 인터페이스가 상호작용이잖아요. 서로 컴퓨터와 어떤 그 센서와 같이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인터페이스 센서 데이터 값을 먼저 들어가 봐야 돼요. 지금 차가 약간 뭐 입질이 왔어요. 일단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 쪽을 이렇게 보면 이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렇게 연동이 돼요.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자, 인터페이스에 뭐가 연동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LPG 차량 보면 하나로 통합이 아니고 인터페이스가 상호작용을 해요. 그래서 LPG 쪽에 들어가는 부품이 문제가 됐다고 표출이 되는 거거든요. 자, 이쪽에서는 지금 고장 코드가 이건 인젝터를 제가 좀 전에 점검을 해서 요거는 좀 빼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센서 데이터를 확인해 볼게요. 이 많은 것들이 문제가 생기면 인터페이스 고장 코드가 표출이 돼요. 경고등이 뭐 압력이 떨어진다든가, 아니면 온도가 안 맞는다든가, 뭐 냉각수 온도가 안 맞는다든가, 뭐 배터리 전압이 다운이 된다든가, 요 지금 문제가 되면은 인터페이스가 뜬다 이거죠. 경고등이. 사실은 이 차가 이렇게 보시면 몇 군데 교환이 돼 있어요. 뭐가 교환이 돼 있냐면, 일단 엔진 코일이 지금 다 교환이 돼 있어요. 플러그도 교환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요게 보면 이제 시동이 꺼진다 해서 그 IS 밸브라고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ISC 밸브가 지금 교환이 돼 있어요. 이쪽으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여기 안쪽에 보시면 IS 밸브가 지금 교환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차종은 여기까지 교환이 돼 있고, 또 손님이 이걸 들고 왔어요. 이게 뭐냐면 인터페이스 박스예요. 그러니까 모듈이에요, 모듈. 그러니까 컴퓨터인 거죠. 그러니까 LPG 관련 섹터를 관여하는 ECU를 교환을 해왔어요, 이것까지. 근데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계속 시동이 꺼진다고 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와서 점검을 좀 하고 있는데, 저는 아주 기본적인 점검을 합니다. 자, 이 차가 인터페이스가 왜 떴냐. 자, 한번 나갈게요. 나가서 다시 ECU로 들어갑니다. 메인에 들어가서 고장 코드를 한번 볼게요. 자, 고장 코드가 인터페이스가 떴잖아요. 그죠? 인터페이스가 떴습니다. 그럼 인터페이스가 왜 떴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 먼저 인터페이스가 떴다 해서 인터페이스 박스 ECU를 교환할 게 아니고, 왜 ECU 표출이 됐는지, 왜 문제가 됐는지, 원인을 제공하는 건 뭔지, 그걸 찾아야죠.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인젝터를 한번 확인해 볼 겁니다. 인젝터. 자, 1번 한번 빼볼게요. 자, 1번. 자, 약간 접니다. 요거 1번입니다. 1번 인젝터. 자, 2번 인젝터 빼볼게요. 자, 2번 인젝터. 자, 3번 인젝터 빼볼게요. 엔진이 약간씩 부조합니다. 자, 끼고. 자, 4번 인젝터를 빼볼게요. 4번 인젝터를 빼니까 다른 거에 비해서 좀 부조가 좀 심합니다. 다른 거에 비해서.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1번 인젝터. 자, 대표로 그 다음에 4번을 한번 뽑아볼게요. 자, 4번이죠. 뭔가 더 크죠. 너울성 파도가 좀 심하잖아요. 그죠? 4번이. 네, 심하게 떱니다, 엔진이. 다시. 자, 옆에 있는 3번 빼볼게요. 자, 넣고 다시 4번 한번 해볼게요. 현저하게 지금 4번이 많이 떨고 있어요. 그죠? 예. 이 뜻은 뭐냐? 이게 뭐가 문제냐? 인젝터가 3개 중에 하나가, 특히 4번이 문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그럼 제가 왜 4번 인젝터가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얘 때문에 왜 시동이 꺼질 수 있는지 제가 확인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자, 지금 플러그를 빼서 테스트하고 있고요. 또는 코일 확인하고, 또 하나는 엔진 내부를 지금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4번 쪽에 약간 엔진 오일 실린더 쪽에 누유가 좀 보였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인젝터를 제가 하기 전에, 탈거하기 전에 먼저 선행돼야 될 작업이 뭐냐면 가스 두설 확인이죠. 가스 두설 4기통 각 실린더마다 한번 진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4번입니다. 4번 인젝터를 제가 빼볼 건데, 이 작업을 해야 되는 이유는 엔진 실린더 내부에 표적적으로 연료 분사가 돼야 되는데,
분사가 잘 안 되고 누설이 생기면 엔진에 치명적인 결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4개는 지금 누설은 없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인젝터를 탈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가 지금 불꽃이 많이 약한 게 느껴집니다. 그렇죠? 이렇게 라인업을 하지 않으면 사실 정확하게 테스트가 할 수 없어요. 아니면 실차에서 이거를 참 힘들게 테스트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은 트로틀 바디 위쪽에 IS 밸브는 교체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교체만 해서는 사실 안 됩니다. 이 안쪽에 보시면 한번 보실래요? 클리너를 지금 제가 지금 뿌려놨는데 한번 보세요. 지금 안에 지금 이게 카본 덩어리가 지금 녹아서 떨어져 나와요. 지금 이 상태로 지금 이 차가 아이들 상태에서 지금 계속 부조를 하잖아요. 공기량이 아이들 상태에서는 자연적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연적으로. 근데 카본이 이 정도로 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공회전이 잘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가 자동차의 그 기능적인 부분을 고장 망가뜨리고 또 작동을 안 하게 됩니다. 성능 저하로 문제가 되고 나중에 또 트로틀 바디를 교환해야 되잖아요. 또 여기까지는 좋아요. 여기까지는 좋은데 지금 안쪽에 이 카본은 제거를 해야 된단 말이죠. 지금 이게 지금 완전히 뭐 솜사탕처럼 나오는데 어쨌든 요거 제거하고 아이들 상태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꺼짐 증상이 이런 데서 좀 나와요. 이게 결과론적으로. 지금 이제 인젝터 교환하고 트로틀 바디 카본 제거를 했어요. 일단은 고장 코드는 제가 없앴습니다. 근데 제가 이 차를 수리하면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단일 부주가 있고 공통 부주가 있어요.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지금 고장 코드가 계속 지워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유가 인젝터 때문에 이 인젝터 지금 4번이죠. 끝에 거 하나 교환해서 한번 보실까요? 고장 코드는 제거가 됐어요. 없습니다. 그럼 진짜 고장 코드가 그것 때문에 없어졌느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인젝터를 교환했던 거 4번 한번 빼볼게요. 자, 여기서 빼면서 같이 동시에 한번 볼게요. 저기. 자, 제거를 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뜨죠? IBF. 자, 그럼 이 상태에서 한번 고장 코드를 지워볼게요. 지워지는지. 자, 완료됐죠? 다시 확인. 안 없어집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완료됐어요? 안 없어져요. 그죠? 자, 이거는 확연하게 자, 이거 보실게요. 지금 제거해놨습니다. 다시 꼽아보겠습니다. 아까 지금 이렇게 떨었잖아요. 그죠? 좀 전에. 자, 꼽을게요. 자, 꼽았습니다. 자, 아이들 상태가 복원이 됐어요. 자, 다시 그럼 이쪽으로 와서 스캐너를 다시 지워보겠습니다. 자, 좀 전에는 떴죠? 자, 확인. 없습니다. 자, 그럼 제가 왜 이거를 또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냐면, 이 차는 지금 보시면 물이 잔진동이 아니고 큰 진동이 오죠? 2차적인 문제가 발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일 구조가 아니고 공통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좀 늦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은 마치고 제가 다음 편에 2부에 제가 왜 문제가 또 2차적인 문제가 발생하는지 다시 한번 다른 부분을 또 확인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다음에 한번 뵙겠습니다.